안녕하세요. 고구려 박사입니다. 어, 오늘은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좀 더 할 생각입니다. 사실 독해에서, 그것도 국어 독해에서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과 상관없는 글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맞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초등학교 교과서나 이런 걸 보면서 느끼는 점은 뭐냐면은,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어, 기본적인 개념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서 강의를 하는 출판사 관련 사람들도 그렇고 어, 또 교사로 추정되는 분들도 그래요. 아마 이제 이 현상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스님들은 교사형 지도서나 자습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강의를 한다고 보시는 거죠. 근데 전제가 뭐냐 하면은 교사형 지도서나 자습서가 맞다는 전제를 하고 수업을 하게 되는 거죠. 맞다는 전제를 하고 수업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위험해요. 제가 고등학교에서 그 수업을 할 때도 보면은 잘못된 게 진짜 많거든요. 초등학교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인데 그런 것들이 틀리면은 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뭐냐면은 먼저 추제문과 뒷받침 문장,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의 이 말 자체를 명쾌하게 모르면은 사실은 어,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어떤 일이 있냐 하면은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이 그 개념을 정확하게 모르고 이제 이해를 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한번 있잖아요. 주제문과 뒷받침 문장을 이제 약간 이제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A란 문장이 만약에 주제문이고 B란 문장이 예를 들어서 뒷받침 문장이에요. 그 다음 C라는 문장도 뒷받침 문장이고 D란 문장도 뒷받침 문장이면 얘들은 모두 뭐냐 하면은 내용상 봤을 때 A의 부분 접합이어야 됩니다. 이게 기본 개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B하고 C하고 이 D가 만약에 A의 부분 집합이 안 되면 얘를 우리 뭐라고 하냐면은 통일성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통일성이 결여되었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통일성이 결여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제 독해를 이런 이론들이 한 가지는 아니죠. 그래서 통일성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개념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한 문장이 이렇다고 가정할게요. A, B, C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게 이제 주제문이에요. 예를 들면 조금 어려워집니다, 사실은. 그러면 이 뒤에는 이 뒤에는 A에 대한 내용이 나오든지 B에 대한 내용이 나오든지 C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조금 어렵습니다, 이게.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럴 수도 있죠. 자, 이걸 조금 자세히 설명하면은 세 가지 패턴으로 한번 나눠볼게요. A를 구체화할 수도 있고, 첫 번째,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B를 구체화할 수도 있어요. 세 번째는 C를 구체화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A를 구체화하든, 그죠? A를 구체화하든, B를 구체화하든, C를 구체화하든 상관없어요. 어, 다시 말하면 주제문이 만약에 ABC면은 A, A를 구체화하든 B를 구체화하든 C를 구체화하든 구체화만 하면은 이건 주제문이 되는 거예요. 상관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주제문입니다. 이 뒷부분 얘는 뒷받침 문장입니다. 얘도 뒷받침 문장입니다. 얘도 뒷받침 문장입니다. 아니, 구체화를 하면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발생해요. 사실은 이 말이 약간 어려워요. 그럼 실제로 우리가 한번 문장을 보고 이야기를 해보죠. 자, 여기 한번 질문을 볼게요. 여기서 보면 단위가 몇 개 나누어집니다. 제가 이것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옮겨서 다시 옮겨 적었습니다. 자, 흔히 말하면 얘를 뭐냐면은 얘를 뭐라고 보냐면은 중심 문장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이 중심 문장의 어느 한 부분을 구체화시켜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를 A, 그쵸? 좀 전에 했잖아요. 바다, B. 많은 것, 이거는 그냥 통으로 칠게요. C라고 할게요. 복잡해지니까. 또 C, D 하면 어려워지니까. 그럼 한번 보세요. 자, 이 앞에, 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여기에 우리는 생략됐죠. 그치? 이 부분 A잖아요. A는 생략됐잖아요. 이 뒷받침 문장입니다. 이 부분은. 자, 이 문장 3개는 뒷받침 문장이에요. 뒷받침 문장. 여러분, 이제, 이 말이 쉽지, 실제로는 여러분, 이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학교 선생님이나 그 교과서를 집필하는 분들이 모르는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볼까요? 자, 여러분, 바닷물, 바다에서, 이것은 이 B라고 보자고요. 바닷물은 바다는 아니지만, 그쵸? 그러면 이 라인이 어떻게 되냐면은, A는 라인이 이렇게 되죠. 그쵸? B는 어떻게 되나요? 라인이. 이렇게 되죠. 나머지는 C 라인이에요. 이해되시죠? 예. 자, 근데 말입니다. 여기서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많은 것을. 그러면은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소금이죠. 이게 이제 다시 말하면 C1이 되죠. 그 다음에 많은 것 중에서 두 번째가 석유가 되는 거죠. 이게 C2가 되는 거죠. 물고기는 뭐가 돼요? 다시 C3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아까 주제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A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바다에서를 B. 많은 것을 얻습니다. 이거 C입니다. 그럼 얘는 뭐를 구체화했냐면은 C를 구체화했잖아요. C를 자세하게 설명했잖아요. 이렇게. 그쵸? 예, 여기에 뭐가 나와요? 소금이 나오죠. 여기에 뭐가 나오나요? 석유가 나오죠. 자, 석유가 나오고, 여기에 물고기가 나오죠. 근데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는 이 뒤에 이렇게 생략되었어요. 이렇게. 생략되었고, 얘는, 세 가지로 나왔는데, 하나는 바닷물이죠. 여기 바닷물이란 말이 들어갔어요. 근데 바닷물이 바다에서 있으니까 별 차이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바다에서.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 아시겠지만, A와 B는 변화가 없죠. 그러니까 얘는 구체화된 게 없어요. 그 뭐만 구체화됐냐? C만 구체화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구체화의 상태를 이렇게 보는 거죠. C에 구체화한 거죠. 자, 이걸 이제 이론적으로 설명하면 조금 더 복잡해지는데, 요 정도만 알면 큰 무리는 없어요, 사실은. 자, 이해가 되시죠? 근데 요거는 굉장히 쉬워요. 이거는 이제 사실은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표를 하나 그렸어요. 이러면 훨씬 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고가 돼서 이제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도표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있는 게 이게 주제문입니다. 주제문. 그렇죠? 예, 이게 주제문입니다. 얘가 주제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 뒤에 나오는 게 뒷받침 문장입니다. 자, 그러면은 공으로 하는 운동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면은 축구도 있고 농구도 있고 피구도 있습니다. 이러면은 뒷받침 문장이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뒷받침 문장이 돼요. 근데 문제는 이거죠. 얘는 운동의 종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축구를 설명하죠. 이렇게 농구를 설명하죠. 피구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뒷받침 문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거죠. 좀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주제문을 이 뒤에 문장이 설명해야 됩니다. 자, 이 말이 어렵죠?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얘가 좀 전에 그 설명을 했잖아요. 부분 접합이 안 된다고요. 그럼 이제 이것은 몇 가지 이론이 있는데, 그것은, 다음 기회에 한번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안 되는지. 일단은, 얘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제문과, 첫 번째 문장과 이 첫 번째 문장하고 이 뒤에 문장들이 대등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대등하다고.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간단하게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장이 있으면은 여기 이제 두 번째 문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이 있고 네 번째 문장이 있습니다. 그럼 일단은 얘가 이 세 개가 대등한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1번하고 이 전체가 대등한 이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럼 이거는 따지고 보면은 전체의 주제문은 생략된 겁니다. 아예 뭐 안 그러면 1번 다르게 이제 설명할 수도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볼 수도 있고 관점 두 가지인데 또 하나는 뭐냐면 얘하고 전체가 대등한 개념으로서 병렬식으로 연결된 거죠. 이게 이제 병렬식 구성인 거죠. 병렬식 구성. 보통 이제 문단 안에서는 병렬식 구성이라는 말을 쓰고 전개적 병렬식이라는 말을 쓰고 전개적 관점에서는 열거식이라는 말을 쓰는데 상당히 살짝 애매하긴 하죠. 예.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병렬식 구성.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또 그 이야기하면은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로 생략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공으로 하는 운동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뒷받침 문장은 축구는 발로 공을 차서 골대에 넣는 운동입니다. 농구는 어떤 운동입니다. 피구는 어떤 운동입니다. 라는 문장들은 뒷받침 문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지금 제 말을 듣고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그러면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의 관계를 좀 더 공부하셔야 돼요. 그 이론적으로 더 들으셔야 됩니다. 그거는 몇 분 만에 이렇게 간단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감사합니다.